자, 여러분 지난 시간 영상은 잘 학습하셨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퀴즈에 대한 답을 비공개 댓글로 남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남기고 오셨나요? 그럼 우리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68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빛의 세기가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빛의 파장이 생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바다예요. 해수면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쪽에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겠죠. 자, 그런데 모든 색깔의 빛이요, 같은 깊이까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바닷속 깊이까지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색광과 같은 경우는, 파란색 빛과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바닷속 깊이까지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은 상대적으로 바닷속 얕은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파장이 길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 정도 되는 노란 색깔 빛은요, 중간 정도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떠올려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생산자의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이용하는 빛 색깔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보면 녹조류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 빨간 색깔 빛을 이용해요. 그래서 빨간 색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깊이까지만 서식할 수 있습니다. 자, 녹조류는 빨간 색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닷속 얕은 곳까지만 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황색깔을 이용하는 조류는요, 갈조류입니다. 자, 갈조류는 그래서 노란색 빛이 투과하는 곳까지 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색광을 광합성에 이용하는 아이들은 홍조류인데요. 자, 그래서 홍조류는 녹조류나 갈조류에 비해서 더 바닷속 깊은 곳까지 서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바닷속에 사는 조류 분포에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세 번째 빛의 방향이 영향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빛이 여기에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물이 빛이 비추는 방향 쪽으로 굽어 자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성질을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굴절해서 자라는 성질이라고 해서 굴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굴광성 같은 경우는 빛의 방향이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일조 시간, 즉 빛이 비추는 시간이 영향을 주는 사례인데요. 자, 우리가 빛이 비추는 시간은요, 식물이 꽃이 피는 시기나 동물의 생식 시기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물의 개화에 관한 사례가 시험 문제로 잘 출제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험 상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실험 상황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노란색은 빛이 비추는 시기고요. 까만색은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의 시기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보면요. 첫 번째 상황은 빛이 비추는 길이가 더 길고요. 그리고 빛이 비추지 않는 시기가 짧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빛이 비추는 길이가 짧고 빛이 비추지 않는 길이가 더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보면 두 번째 상황과 빛이 비추는 시기는 같은데 긴 밤의 중간에 빛을 잠깐 쏘여준 거예요. 자, 빛을 잠깐 쪼여진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꽃이 피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꽃 같은 경우는 낮이 길고 밤이 짧을 때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안 피고요. 그리고 낮이 짧고 밤이 길 때 꽃이 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낮이 짧을 때 꽃이 핀다고 해서 이러한 식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단일 식물, 즉 해가 짧을 때 꽃이 핀다고 해서 단일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떠한 식물들은요, 낮이 길고 밤이 짧을 때 꽃이 피고요. 그리고 낮이 짧고 밤이 길 때 꽃이 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물을 낮이 길 때 꽃이 핀다고 해서 길 장자에 한자를 써서 장일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빛이 짧을 때, 그리고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빛이 길 때 꽃이 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무슨 계절에 꽃이 피겠어요? 그렇죠. 가을에 꽃이 피는 코스모스나 국화 같은 식물들이 단일 식물에 속하겠죠. 주로 언제 꽃이 핀다? 가을에 꽃이 핀다. 자, 반대로 장일식물입니다. 자, 장일식물은 빛이 길 때 꽃이 피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언제 피는 꽃들? 봄에 피는 꽃들이 해당합니다. 자, 교과서에는요, 시금치와 붓꽃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시금치와 붓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봄에 꽃이 핀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상황을 설명을 안 했죠. 세 번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진 겁니다.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를 알아보는 거야, 밤의 길이를 알아보는 거야? 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는데요. 놀랍게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낮의 길이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밤의 길이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자,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상황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언제 꽃이 피죠? 낮이 짧을 때 꽃이 피죠. 그런데 여전히 낮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에서 꽃이 안 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일식물은 짧은 낮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알아보는 거다? 긴 밤을 알아보는 거였죠. 자, 그래서 긴 밤을 뭐 해버렸더니 끊어버렸더니 꽃이 안 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장일식물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일식물은 원래 낮이 짧고 밤이 길 때 꽃이 안 핍니다. 그런데 똑같이 낮의 길이를 짧게 되고 밤을 뭐 해버렸더니 끊어버렸더니 반대로 꽃이 피더라는 거죠. 즉, 장일식물은 짧은 낮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밤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식물의 개화는 지속적인 밤의 길이, 즉 어둠의 길이. 자, 지속적인 어둠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식물의 개화 이외에도 선생님이 동물의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요. 특히
조류나 포유류의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생식 시기를 결정하는, 예를 들어서 꾀꼬리는 봄에 산란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봄이 일조 시간이 더 길 때 산란을 해서 생식에 적합한 시기에 알이나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적응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빛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도, 물, 토양, 공기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